마지막이네요. 전 많이 가실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이 남아주셔서 제가 아까 올라올 때 그래도 조금 남았으니까는 기운내라는 의미로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인데요. 70분이고요. 이제 여기 뭐가 몇 개 올라와 있더라고요. 키보드도 있고 이게 김인가요? 구운 김 있나요? 김 맞나요? 구운 김도 있고요. 제가 아까 혹시 여기만 추첨한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적을 거라 여기 계시는 거 아니시죠 혹시요? 이 김 가져가시면 아마 반찬권 추천은 한 달은 김 드셔도 될 사이즈인데요 지금 보니까 김 이야기로 올라온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김장수 같아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드릴 얘기는 이제 하이퍼V 얘기와 아까 약간 맛배기로 했었던 막판에 시스템 센터 얘기가 조금 올라왔었고요. 이어가지고 이제 하이퍼V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시스템 센터가 결합이 되면 어떤 시나리오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나 가상화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은요, 일단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첫 번째 세션에서도 얘기 드린 대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머신의 숫자보다 운용 중인 머신의 숫자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이 의미는 물리적인 머신의 숫자가 실제 서비스되고 있는 머신보다 적다는 의미를 받게 됩니다. 점점 하드웨어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하드웨어의 가상화 머신을 컨solidation 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density, 한국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밀집도라 부르는 값이 높아지게 되고요. 요새는 뭐 옛날에는 1:2, 1:3, 1:4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던 것이 심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뭐 몇십 대 1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굉장히 서버의 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항상 저희한테 제가 2008년부터 하이퍼브를 얘기 드리면서 같이 꼭 쫓아다니던 애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시스템 센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2008년도만 하더라도 설마 이게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항상 새로운 단어가 튀어나오면은 저 역시도 지금 하는 일 자체가 기술전도사랑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성공할지 시장에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딜레이 엔지닝을 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 가상화가 이제는 가상화라는 엔진을 더불어서 무언가가 합쳐지고 클라우드가 되면서 클라우드에서 해결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전 세션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지금까지 IT 엔지니어가 하던 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그냥 장표를 만들 때 기억났던 것들 몇 가지를 쭉 썼었는데요. 하드웨어를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하드웨어도 클라이언트랑 서버로 나눠서 관리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관리하시는 분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분들,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나아가서 데이터를 백업하고 복구하는 거,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무수히 많이 전화 오는 뭐 안 돼요, 컴퓨터에 프린터가 안 돼요, 가서 보면 전원 빠져 있고 컴퓨터 안 켜져서 가서 전원 빠져 있고 별의별 일들이 IT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잘라서 많이 봤었는데요. 제가 아까 아주 재밌는 단어를 하나 툭 던져서 넘어갔었는데 무엇이었냐면 바로 패브릭이라는 단어를 제가 던진 적을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된 문서들을 보시면요, 클라우드 이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컴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는 장치들 플러스 네트워크 플러스 스토리지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또 하나 돌아보시면 옛날에는요, 서버를 사고 네트워크를 사고 스토리지 샀었어요. 옛날에는 보시면요, 따로따로 샀었는데 요새는 뭘 사십니까? 사시면 일반적으로 렉을 사시는 형태로 많이 가져갑니다. 밖에 나가 보면은 여기 델렉 같은 경우는 고밀도 서버라서 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저쪽에 시스 같은 UCS 타운 이렇게 쭉 있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구입하시는 단위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IT팀에서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바라봐야 될 여러 가지들의 관점이 조금은 통합되고 변경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클라우드란 단어를 높은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가 종종 드는 예입니다만 우리나라 업계 3등 안에 들어가는 은행에서 클라우드를 왜 하고자 하고 했을 때 우스갯처럼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고 나면 우리 은행이 이노베이션적으로 보이니까 라고 응답하신 높으신 분도 계셨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안에서 뭐가 들어왔는지 솔직히 관심 없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회사에서 클라우드를 가지고 뭘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밖에 필요하고, 왜?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밖에 있을 때 좀 최신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 회사로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클라우드 시대에서 우리가 관리라는 인터페이스를 접근해야 될 때 생각해야 될 범위가 조금은 믹싱되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게 제 개똥 철학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하는 한 40~50%의 생각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런 식의 머신에 대한 그림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머신이 많았을 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기서 실행 중이라고 나온다는 것이 장애가 없다고 보장할 수 있으신가요? 컴퓨터가 켜진다고 하는 것이 운영체제가 부팅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운영체제가 부팅된다고 우리가 워드나 오피스가 항상 실행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건 상당히 유사한 컨셉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컴퓨터가 켜졌는데 얘와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라인이 단선이 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스위치가 노화가 돼가지고 통째로 다 고장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포트가 하나씩 나가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복잡해져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두 번째 세션을 마치고 처음으로 20여 분 이상의 긴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요. 밑에서 하시는 말씀 쭉 들어보니까는 이제는 OS 관리를 네트워크가 하고 네트워크 관리를 OS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은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요새 벌써 클라우드를 미리 했다라고 회사를 가보면요. 클라우드 팀이 지금까지 NI와 SE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선생님들에게 이 모든 걸 다 알아는 거 아닙니다. 가끔씩 저 같은 경우는 업무 평가를 뭘로 받냐면 1년에 한두 번씩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일 받으시죠. 그거 매우 불만족하시면 저 점수 낮추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거기 매우 만족을 몇 분이 하셨는지를 체크해서 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 이제 커멘트 쓰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정말 익명으로 보낸다 누르시면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익명으로 돼 있으면요. 각오를 하고 내려봐야 됩니다. 뭐냐면 나쁜 얘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너네들이 안 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나 이거로 열심히 살 수 있는데 너네들이 3년마다 윈도우 만들고 너네들이 3년마다 시스템 센터 만들고 너네들이 3년마다 뭐를 만들어가지고 위에서는 맨날 공부하라고 그러고 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구축할 때요. 본사에서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이렇게 만들어놔 매뉴얼 올 것 같죠. 그래서 저한테 메일 오는 경우 있어요. 오늘 데모하는 거 구축 매뉴얼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돼요? 매뉴얼 없습니다. 저도 욕하면서 만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갈까? 하다가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보셨던 로지컬 스위치 같은 경우는 기존 컨셉과 좀 틀리기 때문에 기존의 V 스위치 컨셉을 다 부시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모로 만들면서 기존 VM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왜냐하면 그게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기술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들이 얻은 교훈은 뭐냐면 둘이 시나리오 베이스로 알고 있으면 쓸만한 것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요렇게 관리할 때랑 느낌이 좀 틀리실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전체적인 뷰를 보기 위해서는 계산기가 좀 필요합니다. 코알라 2012-01에는 서버가 30대가 있고 2번에는 20대가 있고 3번이 10대가 있고 이쯤 되면 이제 계산하다가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근데 얘를 깔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서버가 총 89대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전체 464기가 중에 동적 메모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현재 쓸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얼마라는 겁니까? 315기가라는 것이고요. 현재 스토리지의 상태, 그 다음에 메모리, 프로세서가 몇 개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한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매니지먼트가 필요해지고요. 여기 혹시 회사에 중역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투자는 IT 엔지니어를 뽑았다는 이유와 상쇄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높은 분은 이런 관리투 사달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왜 뽑았냐고 질문하신대요. 얘가 돌리면 되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와가지고 컴퓨터 고치다가 하루가 끝났다 그러고 근처에 호프집 가보면은 나는 하루 종일 컴퓨터 고치다 끝난대요.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그 시간도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본인이 힘들게 되는 걸로 얘기가 바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설문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얘기가.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뷰를 보셨을 때 매니지먼트 툴에 대해서는 한 번쯤 대한민국 시각을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쯤은 저랑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미국 시애틀에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굉장히 재밌어하는 논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매니지먼트 툴이 없으면 IT 엔지니어 하지 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꾸로 그랬어요. 너 우리나라 와서 만약 그렇게 하겠다, 너 잘린다? 이랬더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근데 조금씩은 시각을 바꾸실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것이고요. 오늘은 요 세션은 요걸 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어떤 더 좋은 걸 할 수 있을지를 좀 보여드리는 시간이 주된 이야기입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의 3개 대륙에서 크게는 미주 대륙, 유럽, ACR을 기준으로 굉장히 여러 군데의 데이터 센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에게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까지 대부분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세션에서 대략적으로 오픈해 드렸었어요. 서버가 몇 대 있다고 말씀드렸었나요? 대략 물리적인 서버가 25만 대 정도가 있고요. 25만 대를 크게는 3개 대륙으로 나눌게요. 그냥요.
미주, 아시아, 유럽으로 나누면 계속 3개고요. 그 다음에 한 대륙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서 영화 2012처럼 없을 때 대비해서 저희는 대륙 간에서 상호 간의 복제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륙당 2개씩만 하면 곱하기 3은 몇 개입니까? 6개고요. 25만 대 서버 나누기 좋게 24만 대라고 가정하고 6으로 나누면 한 대륙당 서버가 몇 대가 있는 건가요? 4만 대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여기는 아무에게 좀 팀장 같은 분에게 4만 대 서버 관리하게 팀 꾸리시려면 몇 명 직원 뽑아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실 거예요? 모니터링하게. 서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니터링하게. 몇 명 뽑아달라고 그럴까요? 제가 많이 들은 데 보니까 보통 1대 100 정도면 많이 한다 생각이 한 400명 정도는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륙당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인원은 3조 위계대로 한 교대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명이 4만 대의 서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나머지 인원이 다 잘렸냐? 아닙니다. 그분들이 넥스트 버전의 클라우드를 위해서 새로운 걸 디플로이먼트하고 있고 일부의 시간은 공부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R&D와 협조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돌아가서 만들어지고 있는 버추얼 머신들, 하루에 20여만 개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있으며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라이브 아이디가 한 달에 로그온 하는 수가 전 세계에 60억 개가 넘습니다. 옆 세션에서 지금 넘어오신 분, 이사 오신 분 계세요? 옆 세션에서? 없어요? 여기 장난 아니네요. 안 넘어오시네요. 네. 옆 세션에 뭐가 있었냐면요. 윈도우 서버 2012의 액티브 디렉토리에 계정을 만드는 게 2의 진수로 올라가요. 32비트면 몇 승까지 올라갈까요? 0승부터 시작해서 31승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윈도우 서버 2008 R2까지는 30승까지, 정확한 29승까지 쓸 수 있었어요. 즉 30승과 31승은 락킹되어져 있는 비트였었습니다. 근데 윈도우 서버 2012에서 그 락킹된 포트를 풀었습니다. 하나를. 31번째를. 이유가 뭘까요? 쉽게는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라이브 아이디가 그 숫자가 다 찼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큼 대용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만든 3월 달에 첫 번째 기술이 바로 시스템 센터가 되는 것이고요. 이미 여러 군데서 느껴보셨겠지만 저도 여기 부스타임과 많이 말씀하신 게 시스템 센터가 2012가 되면서 시장의 평이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옛날보다는 가서 시스템 센터 아세요? 그러면요.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거기가 첫 번째는 저희의 작품이고요. 저희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 통한. 두 번째 작품이 뭐냐면 이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윈도우 플랫폼이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작품인 윈도우 서버를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공개하는 자리고요. 이제 이 둘이 같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이번 세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 세미나를 가시면요. 요 4가지 팩트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사의 컨셉에 맞게 다 해석을 합니다. 스토리지 팔고 싶은 회사는 스토리지에 맞게 해석을 하고요. 서버를 팔고 싶은 회사는 서버를 팔고 싶은 컨셉에 맞게 다 해석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팔기 위한 해석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공유된 자원을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일반적인 기술에서는 버추얼라이제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스토리지나 네트워크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가고 있고 밖에서 봤을 때 하나로 보이는 모습, 대표적으로 윈서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션에서 보여드렸던 스토리지 풀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탄력적이란 모습은 뭡니까? 필요할 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다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원천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 기술을 하는 거죠. 옛날에 선생님들의 컴퓨터 100대를 내일까지 만들어주세요 할 때랑 지금 100대를 만들 때랑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왜요? 옛날엔 100대는 서버가 정말 100대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의 100대는 뭡니까? 한 대에다가 100개를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얘기가 좀 틀려지는 것이 있죠. 방금 전에 세션을 들으셨던 분은 이제 과금할 수 있는 모듈이 들어있는 걸 보여드렸었고요. 이제 이 셀프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셀프 서비스가 뭐냐면 바로 IT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들을 서비스 형태로 구독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쉽게는 메뉴판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가상 서버가 필요하다, 가상 머신 필요하다 그러면 가상 머신. 만약에 내가 메일 서버가 필요하다, 메일 서버. 작게는 IT에다가 컴퓨터 수리 요청을 보내요. 그럴 때도 수리 요청을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접수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택배 보낼 때 요새 어떤 프로세스를 밟나요? 택배 사이트 접속을 해서 수치 요청을 합니다.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받을 사람, 보낼 물건, 며칠 내로 보낼지 이런 것들 쓰잖아요. 받을 사람, 받을 물건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며칠 내로 보낼지를 IT에서 뭐라 부릅니까?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외부로, 즉 서비스를 통해 쓰는 게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나라 대형 포탈에 카페 가입하실 때 전화해서 가입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회사만 돌아오시면 IT에서 전화하셔가지고 야 메모리 갖고 와, 하드디스크 갖고 와, 메모리 늘려주세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도 여쭤봤을 때 그런 포털에서도 전화하시나요? 그러다 보니 IT가 지원 부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만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지게 됩니까? IT 엔지니어 휴가 못 가는 거 연관성도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럼 말 그대로 가상머신을 만드는 작업이라면 쉽게 사이트를 만들어요.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가상머신 만들기를 누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라 부르나요? 가상머신 셀프 서비스 포털이라고 그러죠. 많이 쓰시는 거 있을 겁니다. 이제는. 개발자가 아니면 테스트할 분이 512메가짜리 머신 10대 만들어주세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웹사이트에 자기 계정 가면 놓고 엔터 치고 들어가가지고 512짜리 머신 선택한 다음에 10개 클릭하고 런 누르면 10개 씩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나리오 복잡하게 해볼게요. 요새 VDI 쓰시는 거 계실 거예요.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뭐부터 제일 먼저 만들어줍니까? 일반적으로. 계정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뭐 하시죠? VDI 쓰면요. 버추얼라이제이션 팀에다 전화해가지고 데스크탑 만들어달라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일박스 같은 거 만들겠죠. 이 작업들이 실제로 보면 반복된 프로세스를 계속 밟고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그걸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자동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항상 자동화 이러면 부정적 측면이 있으세요. 영화 터미네이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항상 자동화를 시켜놓고 사용자들에게 컴퓨터 이름, 메모리, CPU, 뭐 디스크 넣으라 그러면요. 꼭 말 안 듣고 우리는 16기가까지밖에 못 넣겠다 생각하는데 1000기가 놓고 엔터 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시스템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합니까? 그런 걸 못 믿어서 나는 이걸 수동으로 한다라고 악유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지금도 결제 사인으로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제 뭘로 하시나요? 전자결제라는 걸 쓰고 계시거든요. 그걸 IT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걸 워크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자동화는 기술에 대한 자동화를 말씀드리는 거고 기술에 대한 자동화를 승인할 거냐 계속할 중지할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올릴 거냐 이런 부분은 사람에 대한 워크플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절절하게 조화가 됐을 때 이제 기술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작게는 가상머신 하나 만들어주세요. 메모리 늘려주세요. 이런 것도 쉽게는 이 사람이 이걸 서비스로 만들어 놓으면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사람이 페이스 투 페이스가 할 때 아니기 때문에 팀장님 모르게 그 사이트에다가 메모리 10기가 주문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회사 프로세스는 어떻게 됐나요? 메모리 살 때 팀장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면 결제 서류를 만들어서 승인받아서 그걸 첨부하라 그러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셀프 서비스 포털에서 메모리 추가 요청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팀장님한테 가는 거예요. 1단계가. 그래서 그분이 승인을 누르면 해당되는 것이 구매 부서로 넘어가서 세상 사이트에 나오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중간에 승인 절차, 자동으로 넘어가 이런 것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프로세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프로세스를 돌릴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모델을 가지고 기반으로 이쪽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자동화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생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녹색 부분은 무엇이냐면 데이터 센터 관리자에 대한 관점이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쓰는 사람 관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마이크로소프트.com의 서버가 몇 대 있는지 전혀 모르세요. 대부분이. 정확하게 맞추면 저도 모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com이 죽지를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 관리자는요. 서버 얘기하라고 뭐라 합니까? 우리 회사에 서버가 데이터 센터가 3개가 있고 서버가 10만 대가 있고 스토리지가 5테라가 있고 뭐뭐뭐가 있어. 이쪽에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보는 관점이 많이 틀리다는 거죠. 그럼 이걸 연결해주기 위한 중간 단계가 필요한 것이 클라우드에서 셀프 서비스가 해줄 일이라고 보통 보고 있고요. 이 셀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IT를 서비스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생각이기도 합니다. 즉 이미 오전에 이아스 윈도우 애저를 보신 분들은 윈도우 애저는 전화 안 하잖아요. 다 뭐 합니까? 버튼으로 만들거든요. 눌러가지고. 만약 그것이 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화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일단 못 만들어요. 왜요? 헬로우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죠. 일반적으로. I want to have a virtual machine. 그 다음에 뭐 what? 이러면은 뚝 이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용량 쓰고 넥스트 누르고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은 그런 식의 페이지를 만드는 거를 셀프 서비스 포털이라고 그럽니다.